친구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할 때가 많았어요. 그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많이 훔쳐서 지금 소년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소년원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 같은 게 음식 배달하고 뭐 콜센터 다니면서 무슨 글을 써 나랑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꿈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단어가 아니고 살아있는 현실이고 인생이고 그리고 또 매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참 꿈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정도로 자주 들리지도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든 한 분이 계세요. 오늘 그분을 모셨는데 이 책을 이렇게 들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책을 왜 샀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소설 잘 안 읽으니까 이거 엄마 이게 MG 감각이야. 이게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분이야 이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자기 책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영강 이 저자님의 소설을 읽었다고. 오늘 유영강 저자님 만나면 꼭 사인을 해서 자기 책 좀 한 권 꼭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면은 깜짝 저분이 나오셨네. 여기서 보게 되다니 너무 반가울 유영강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엄청 막내가 너무 영광입니다. 팬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따가 인증샷 찍어야 되고 네, 저랑 사인도 해주셔야 되고 네, 우리 먼저 감사합니다. NKTV에 계시는 네. 그 구독자분들을 향해서 인사 좀 잠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을 썼던 유영광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 MKTV 구독자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김미경 원장님을 배워왔었는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 한 6년 전에 네. 그 MKTV에서 위북 프로젝트 했을 때 제가 맞아. 1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떨어졌어? 만들었던 책이 지금 여기 있는 책이고요. 제가 그 만들었던 책을 보냈는데 어머.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돼서 정말로 저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졌고요. 웬일이야. 네. 되게 눈물겨운 스토리네 이거 벌써부터. 그때 이제 혼자서 만들다 보니까 책이 엄청 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거의 한 8년 정도 고친 거라서 그때는 저였어도 사실은 이거를 뽑기가 어려웠던 거고 오히려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도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여기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섬이네, 그치? 그러면은 왜 네. 우리가 흔히 태어나면서부터 소설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언제부터 내가 소설을 써야 소설가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원래 소설가 네. 10대부터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여정을 거치셨어요? 저는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백일장 이런 데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요. 저는 오히려 글 읽는 게 너무 느려서 뭐 난독증인가 싶을 때도 많았고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을 볼 때도 네. 이제 그 감독관님이 이제 뭐 10분 남았습니다 마킹하세요 하는데 제가 첫 시험이 이제 국어 시험인데 제가 뒤에 한 30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네.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대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국어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그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저는 뭐 책이나 글 쓰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대 때는 네. 이제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정규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20대 회사 안 때는 들어갔었어요? 네, 다 했던 일이 뭐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나 뭐 위촉직이나 이런 일을 했었고 정규직이나 이런 회사는 다니지 않았고 20대 때는 제가 호텔에서 그 세탁물 수거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점에서 서빙하고 어머. 이제 설거지하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아니 글을 잘 읽는 것도 힘들어. 네, 네. 쓰는 것도 안 해봤어. 네. 근데 어떻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하다.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제가 30대 초반이 넘어가면서부터였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너무 이제 빼짝 마르고 좀 형편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할 때가 많았어요. 다른 건 다 뭐 맞거나 아니면 물건 훔쳐가거나 이런 거는 좀 참을 만한데 제가 이제 마지막 도시락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없는 형편에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시고 이제 막 이제 건강한 반찬 이렇게 싸서 주시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뺏어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어떻게든 이 밥은 안 뺏겨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점심시간이 딱 시작하면
바로 도시락통을 이제 교복 안에 넣고 어머. 막 나가서 이제 체육관 뒤에서 밥을 혼자 먹기 시작했는데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책을 한 권 가져갔는데 그게 중학생이 꼭 읽어야 할 소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밥 먹으면서 좀 그런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글 읽는 건 느렸지만 심겨진 좀 씨앗이 조금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약간 이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앉아 있는데 교실 앞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그 일진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종이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진이? 나눠주나? 네.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일진들이 모시고 있는 그 일진들의 형이 있는데 그 하도 그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많이 훔쳐서 지금 소년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형한테 쓸 위문 편지를 저희 보고 다 쓰라고 이제 종이를 돌린 거였어요. 미치겠다. 그래서 그거 지나가 쓰지 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이쁨을 받고 싶었는지. 그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네. 충성심으로. 제대로 안 쓰면 또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잘 지금도 뭐라고 썼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잘 막 썼어?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막 2장을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그랬어? 냈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몇 개월이가 지나서 또 이제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 앞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예요. 전 또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또 누가 날 괴롭히러 왔나 일진들이 어떡해. 그랬는데 그 전 일진들도 무서운데 그 일진들이 모시고 있는 형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났어? 첫말에 야 영광이 어딨어 이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나 보다. 난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오싹하고 벌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끌어안다시피 제 어깨를 잡고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영광인지 이거 무슨 몰라서 영화 같다. 네. 자기가 소년원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제가 써준 편지를 보고 너무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너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크게 감사를 하고 돌아갔고, 그때 이후로 좀 괴롭힘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그런 일화가 있어서 30살이 넘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뭔가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설도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거를 하면 뭔가 너무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조금씩 글을 써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 출판사한테 다 보냈는데 다 거절을 당하더라고요. 이제 거절 메일 중에서도 이제 제 글은 이런 거는 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독립출판이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제 독립출판은 이제 출판사를 통하지 않아도 개인이 인쇄소랑 이제 연락을 해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알고 그러면은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주중에는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직접 컴퓨터 학원에서 인디자인이랑 포토샵 같은 거를 배우면서 몇 년 동안 혼자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아놓은 돈이 한 2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탈탈 털어서 독립출판을 해서 네, 이제 한 8년 동안 제가 조금씩 혼자서 책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네, 비가 오면 열린 상점은 불행을 팔 수 있는 상점에 초대된 가난한 여고생 세린과 그 상점 안내며 이시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오면 열린 상점은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그 장마 기간에 열리는 상점인데요. 이제 거기에 초대된 가난한 여고생이 자기의 불행을 팔고 이제 다른 행복을 계속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희망적인 이야기를 쓰네요. 힘들지만. 네, 맞습니다. 와, 근데 그 책이 그렇게 많이 수출이 된 거예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럼 펀딩도 성공하고, 그래서 네. 21개국 판권 수출도 하고, 요번에 또 이렇게 새로운 책을 썼잖아요. 근데 사실 이 책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전작 이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보다 사실은 이 책이 먼저 시작은 된 거예요. 8년 전부터. 맞습니다. 그렇게 누적돼서 또 수정하고 이래서 요번에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이걸 기다리는 독자들이 꽤 있겠네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 네, 사실은 이제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이 나오고 이제 이 책도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도 네, 이제 이거를 정식 출간을 하자고 요청을 주셨는데 1년 넘게 거절을 했었어요. 책을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제 책이 막 잘 되고 이러면 너무 행복하기만 하고 꽃길일 것 같았는데, 갑자기 좀 저가 왠지 모를 그런 공허함도 찾아오고, 내가 조금 그렇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너무 좋아서 시작했던 글쓰기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막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시작하니까, 저를 계속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저를 계속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감사하게도 너무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뭐 유치하다, 아니면 이런 게 어떻게 베스트셀러냐, 이런 댓글을 봤을 때, 제 자존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무슨, 나 같은 게 음식 배달하고, 뭐 콜센터 다니면서 무슨 글을 써. 그래서 이제 안 쓰려고 하다가, 그때 또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이제 그 비가 오는 상점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분이 제가 이제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 그 후원을 해주셨던 후원자님이셨는데, 제가 이 소원을 이루어준 섬도 전자책으로 펀딩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후원하신 분이? 네, 그 소원을 이루는 섬 전자책을 보면서 매일 살아갈 희망을 얻고 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소원이 제 이 책을 서점에서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이 제 소원을 이루어줬으니까 저도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드려서 1년 가까이 이 책을 고쳐서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그런 순간들, 왜 나도 모르게 저도 그런 거 많이 겪거든요.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꿈에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꿈은 이뤘는데 내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야? 진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뭐 1억 모으기, 돈은 모았는데 내가 사라져 있고 회사는 입사했는데 내가 사라져 있고, 이 내가 사라진 경험들을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한대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태어나면서부터 왜 목표를 이루는 게임에 대해서 되게 최적화된 인간으로 살거든요. 그래야 박수 받고. 그래서 박수 치는 그 시점에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도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여서 더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은 행운인 것 같아.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뛰다가 자기를 돌아봤다라는 게 엄청 깊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그 주제로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내가 또 이렇게 알아맞추기까지. 책 쓰면서 진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생각보다 우리 생각에는 제일 책을 처음 했으면 막 30대 초반 막 그럴 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최근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사실 물론 글 쓰면서도 힘들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글쓰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힘든 걸 이겼던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존재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 배달하고 와서 이제 어머니가 교실에 누워 계신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엄마, 나 그냥 오늘 죽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썼거든요. 제가 A4 용지. 그래서 한 장씩 쓰고 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비가 오면 열리는 상점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런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막 순위 같은 걸 신경 쓰다 보니까 글을 쓸 수도 없고, 저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저를 그냥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조금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글쓰기를 왜 쓰기 시작했을까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결국 제 초심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쓰는 게 목표였지, 제가 뭐 대단한 작가가 되고 유명해지고 베스트셀러 되고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도 않고 이제 타인의 평가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자 했던 일만 하는 거에 집중하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돼서 지금 좀 그런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소원을 이루는 섬 이 책이 그럼 이 책은 어떤 내용이 들어져 있어요? 이 책은 네. 이제 방황의 성에서 만나게 된 각기 다른 불행을 가진 인물들이 이제 행복의 섬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그 지명이나 지역들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상황과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네, 네. 네. 방황의 성에서 출발해서 네. 저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데는 경쟁의 길이에요. 아, 근데 경쟁의 길은 갈수록 좁아지는 네. 길이 되어져 있고 맞아요. 그 끝에는 공허의 언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물들이 그 경쟁의 길의 끝에 있는 공허의 언덕으로 가지 않고 행복의 섬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길, 공허의 언덕, 방황의 성, 외로움의 산, 자아의 동굴 이거 다 우리가 거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불안의 숲에 있는 줄 모르고 여길 지나가면 꿈의 오두막을 갈 수 있는데 이 불행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나의 여정으로 지도로 표시되어 있어서 네. 이 소설 한 권을 읽고 나면은 자신이 이 소설의 어디쯤에 있겠다. 맞습니다. 그럼 빠져나가는 길도 네. 찾을 수 있겠다. 판타지 소설이지만 약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좀 힘들고 지칠 때 좀 제가 위로받고 싶어서 쓴 이야기입니다. 제 책이지만 8년 전에 썼던 책을 보면서 그랬구나. 제가 잃어버렸던 걸 많이 되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그런 인마인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나랑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내가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베스트셀러가 돼야 돼. 나는 이제 더 유명해지고 더 책이 많이 팔려야 된다고 생각이 저도 모르게 가더라고요. 다시 이제 제가 책을 원래 내려고는 안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다시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잊고 있었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치유를 했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속에는 이제 불안의 숲에 비교의 버섯이 자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네. 힘들지. 그것을 먹지 말라고 써놓고 제가 하루 종일 비교의 버섯을 먹으면서 그 비교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 우리가 인정 중독에 지금 사로잡혀 맞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니까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남이 원하는 거, 남이 보기에 좋은 거에 초점이 가 있어서 내가 책을 이만큼 팔아야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겠지? 그게 아닌 그쪽으로 거잖아. 가 있는 걸 아니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누구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건 저처럼 조금 꿈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네. 꿈은 있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좀 위로받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꿈꾸는 건 약간 제가 가끔 어쩌다가 강연 같은 데 가면 학부모님이랑 그 초등학생 자녀들이 같이 제 책을 읽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자극적이지 않고 좋은 이야기로 네. 학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 책을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그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8년 전부터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오면서 내가 건넜던 여러 가지 숲과 섬과 다리, 나를 살렸던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들이 그걸 헤쳐나가면서 다 빠져나오니까 주인공들이 나고 네, 맞습니다. 함께 빠져나오셨잖아요. 그 독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가서 네. 이 섬에서 빠져나오는데 모든 걸 거쳐서 그리고 또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여기 주인공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진짜 그 말 맞거든요.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네. 옆집 문 열어보잖아. 다 이상해. 우리 집만 이상한 게 아니고 다 이상하고 다 그래.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네. 근데 결국은 나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힐링을 이뤄낼 수 있을 거야. 진짜 사람들이 가장 이뤄내야 되는 소원은 성공이 아니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소원을 이루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도 네. 주인공들이 찾아야 되는 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꿈의 구슬과 네. 그다음에 용기의 보석과 그걸 찾아서 네. 사랑의 샘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잊고 있었던 게 꿈과 용기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 대한 사랑이 없이 저를 돌보지 않고 그게 없으면 안 된다.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용기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를 잊고 있었고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게 흘러넘쳐야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흘러가는데 사랑이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내 꿈과도 올바른 관계를 못 맺고 내 돈과도 올바른 관계를 못 맺고 내 가족과도 관계가 깨져요. 사랑이 없으면 돈도 직업도 다 소용. 소원을 이루는 점을 통해서 마지막 꿈, 용기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퍼즐 조각 사랑에 맞춰지면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책 한 권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진짜 나 이 책 어려울 때마다 보면서 살았어요. 또 위로받았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이 책에 소임을 다 한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인 것 같고 맞아요. 제가 가장 꿈꾸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작가님이 진행 중이시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비가 오는 연상점 이후에 마음이 많이 흔들었는데 제가 이제 저를 좀 되돌아보고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좀 다시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제 꿈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조금 재미있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한 제주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나는 되게 심각하게 하거든. 근데 이렇게 소설화해서 재미있게 그 사람이 상황이 되게 또 거기 인물 있고 뭐 플롯 있고 다 설정하고 그런 거 진짜 제주인 것 같아. 오늘 그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김주환 교수님을 좋아해서 그 내면 소통 강의를 많이 보는데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 어떠한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막 너무 그 강렬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어서 그거보다는 선호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좀 계란찜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란찜을 만드는 방법이 중간불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찜 만들 때 너무 막 빨리 배고프니까 빨리 먹고 싶어서 이걸 센 불로 해버리면 계란이 다 타버리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대신에 너무 불을 작게 하면 이게 하나도 익지가 않아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중간불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면 번아웃도 오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서 나만의 중간불을 찾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살아가면서 아무도 주변에서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 때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따뜻한 응원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사실 비교가 제일 많이 할 때예요. 왜 나는 이런 부모,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음식 배달하면서 남들은 편안하게 글 쓰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나는 나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그 시기를 지나고 살아낸 것 자체가 되게 박수칠만 한데 그 어렸을 때 자신의 기억,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었지? 이거 진짜 치열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치열하게 피눈물 나는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주 어렵게 누가 덜썩하고 책 내준 거 아니었지만 나의 작은 재능을 스스로 발굴해내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괜찮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정말 큰 용기거든요. 괜찮다고 안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아니라고 할 때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계속 선보이는 거 또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해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소설이 또 이렇게 세계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잘 정리한 소설이 정말 전작보다 더 훨씬 더 오랫동안 이렇게 자신의 유영강 작가님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소원을 이루는 섬입니다. 저는 이 책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서 20대, 30대가 다 여기 근처 어딘가에 있겠다. 40대 초반까지 다 이 동네, 이 섬 어디엔가에서 혼자 울고 있겠다 라고 생각 드시면 이 책을 읽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고 그 마지막 사랑까지 가셔서 꼭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큰 소원 꼭 이루시는, 특히 올해 힘드니까요. 이 책이 그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그 이 책 도서 제목과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나도 진짜 우리 유영강 작가님 응원해주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텐데 댓글로 응원 댓글 많이
유 작가님에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책을 읽고 싶은 여러분의 후기도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오늘의 도서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목도 적어주세요. 자, 유영강 작가님의 도서.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 소원을 이루어주는 집. 2. 소원을 이루어주는 밤. 3. 소원을 이루어주는 꽃. 소원을 이루어주는 섬. 네. 과연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같이 후기와 함께 영상 무엇인 후기와 함께 적어주시면 10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